미국에는 슈퍼맨, 중국에는 관우, 한국에는 홍길동. 이들은 그 나라에서 영웅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슈퍼맨은 지구 밖의 행성에서 날아온 우주인. 왜 미국에서는 슈퍼맨이라는 우주인이 나타났을까? 슈퍼맨이 최초로 등장한 시기는 1938년. 1776년 영국에서 독립한 미국은 멕시코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넓은 북미 대륙을 차지하게 된다. 드넓은 영토, 무궁무진한 자원, 기회를 찾아 전 세계에서 몰려든 인재들 덕분에 급성장하는 미국. 여기에 1차 세계대전의 참전과 승리는 미국이 잘 사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동력이 되었는데, 하지만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상황은 역전된다. 군수품 특수는 끝이 나고 찾아온 경기 침체, 대공황이 찾아온 것이다. 미국의 몰락. 대공황 이후 모든 것이 무너진 미국인들은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불안한 시간을 견뎌야 했다. 이때 등장한 영웅이 바로 슈퍼맨. 어느 것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우리와 달리 그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이미지를 투사한 영웅 슈퍼맨은 그들의 욕망을 반영한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중국의 영웅은 역시 관우. 무를 대표하는 관우는 중국인에게 신적인 무용과 의리의 상징으로 추앙되고 있다. 삼국지연의 작가 나관중에 의해 관우는 재창조되었는데, 그의 작품이 주목을 받은 것은 중국이 몽골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기였다. 관우 역시 불안한 시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영웅 캐릭터로 등극한 것이다. 영웅의 이러한 기능은 문화를 막론하고 보편적이지만 영웅들은 시대의 욕망과 그 나라의 문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다양한 문화가 존재한다. 1000개의 나라에 있는 1000개의 문화를 줄 세울 수 있을까?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에는 사회 진화론과 문화 상대주의가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개념은 공식적으로 문화 상대주의. 각 문화는 환경과의 관계나 이주 경험, 인접한 타 문화로부터의 전파 등 나름의 고유한 역사가 쌓여 형성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진화 도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존 상식으로 이해하기 불편하거나 낯선 것들도 그들이 생존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택한 문화의 일부이다. 대개 유목문화 지역에서 발달한 일부 다처제. 끊임없이 이동해야 하는 유목민들에게 다른 부족과의 전쟁은 흔한 일이었고, 전쟁에서 희생된 남자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결혼제도였다. 반면 일처 다부제는 중국 서부 리장, 네팔, 티베트 등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볼 수 있는데, 척박한 환경에서 충분한 식량 확보가 어려운 이들은 인구 유지가 생존의 중요한 방법이었다. 일부 일처제는 근대에 들어서 정착한 제도로 인류가 주어진 환경에서 찾아낸 생존에 가장 적합한 결혼 제도일 뿐이다. 일부 다처제, 일처 다부제, 일부 일처제, 이 세 가지 중 어떤 것이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가치는 각자 자신이 나고 자란 문화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다른 새로운 문화나 낯선 문화를 처음 접할 때 낯설고 두려운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실 이제 우리가 가진 정보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이고요. 가장 중요한 전제는 그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몰라도 되는 사람 혹은 배척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어차피 같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공존해 가야 할
공존해 가야 할 주체라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좀 열린 마음과 열린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다른 문화가 틀렸다고 낙인 찍고 혐오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들의 가치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생각하며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와 인간 심리를 이해하는 문화 상대주의적인 시각. 틀리다가 아닌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렇게 서로를 인정할 때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은 세상을 볼 때 눈이 먼저인가, 열린 마음이 먼저인가?